지금 글로벌 경제가 난리가 났어요.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인 키미 K3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키미 K3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 그다음 GPT 5.6 솔, 최근에 나온 미국 모델들을 뛰어넘는 그 정도의 성적을 냈단 말이죠. 이게 중국이 AI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미국 모델들이 계속 앞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중국 모델이 1등을 차지해버렸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현재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AI 투자 이거 초비상 걸린 거 아니냐. 왜? 지금 AI에 그렇게 돈 많이 때려 박아도 중국 모델한테 이리 자리를 내줬다. 이거 AI 투자 계속해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키미3 시장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 딥시크 쇼크 2.0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딥시크 나왔을 때 사실 미국 기술주 매수 기회다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키미 K3가 나옴으로써 인해 미국의 AI 투자는 계속 되어야 되고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는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이 키미3 사태로 한 번 더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기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리스크 같은 경우는요, 예전부터 말해왔어요. 이게 제가 한 달 전쯤에 말했던 내용인데 현재 떠오르는 리스크는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이다. 지금 GLM 5.2라는 모델이 제미나이를 뛰어넘었다. 중국 모델이 너무 잘하고 있고 그 밑으로 미니맥스, 딥시크, 키미라는 모델,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이고 전부 다 스타트업인데 얘네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를 제외하면 중국 모델이 여기 보시는 그록이라든지 메타의 모델보다 더 잘하고 있다. 좀 앞으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중국 모델들이 1위에 올라서는 순간 미국 기술주는 좀 충격받을 수 있겠다. 이 얘기를 제가 딱 한 달 전쯤에 드렸습니다. 이 사태가 정확하게 일어나 버렸죠. 실제로 25년에는 미국 모델의 사용량이 이만큼이었어요. 중국 모델은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중국 모델이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진짜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번 키미 사태를 좀 자세히 지켜본 결과 그게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GLM 모델 5.2 버전은 사실은 이 허와 실이 좀 있습니다. 실사용에서요 GPT보다 비싸고 느리다라는 게 이 연구자들의 대표적인 의견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GPT 가격이에요. 한 대략 $7 정도 들고 있고 GLM 같은 경우는 $6.4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잔 작업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둘이 사실상 거의 같은 급이죠. 그런데 문제가요, 한 작업당 드는 시간이에요. GLM 같은 경우는 대략 25분을 소요했고 GPT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분 정도 나오면서 한 2배 이상 걸리는 그런 비효율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중국은 사실 가성비로 밀어붙였어요. 딥시크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챗 GPT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싼데 성능은 한 90% 나와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가성비만을 논하진 않아요. 이제는 성능의 중국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로봇 청소기, 전기차, DJI 드론 등 중국도 요새 제품 상당히 잘 만들어요. 특히 AI 분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GLM 모델 결코 가성비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의 세계 3등 안에 들 정도로 높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GLM 5.2 버전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키미가 1위를 차지하면서 반응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요, 프론트엔드 코드 아레나라는 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딱 디자인을 해주는 그 영역에서만 클로드 페이블이랑 GPT 5.6 버전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종합 성능은 어떻게 되냐? 현재 클로드 페이블이 60점으로 1등, GPT 5.6 솔 버전이 59점으로 2등, 그 다음이 이제 키미 K3 57점으로 3등을 점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라고 맞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록이 54점,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의 뮤즈 스파크가 51점, 제미나이가 50점, 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또 중국 모델, 중국 오픈소스 모델들이 뒤를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종합점수 3등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키미 K3도요, 아까 봤던 GLM처럼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GPT 5.6 솔 버전 같은 경우 대략 태스크, 작업당 비용이 $1.04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제 키미 K3 0.95, 알리바바의 QN 같은 경우 0.98 정도로 GPT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클로드 페이블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아주 비싼 모델입니다. 얘는 2.75달러라서 사실상 이제 가성비랑은 완전히 상관없는 초럭셔리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비용 폭탄 맞습니다. 저도 이거 쓰면서 왜 이렇게 빨리 다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딥시크의 그 가성비 모델 전략은 이제는 한풀 갔다. 중국도 미국의 프론티어 모델들처럼 성능 우선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싸다고 해서요 같은 결과물을 더 싸게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GPT 5.6 솔 버전 30달러 정도 합니다. 클로드가 한 75달러 정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키미 K3 같은 경우는 15달러, 100만 토큰 아웃풋당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클로드에 비해서 가격은 4분의 1에 성능은 95% 나오니까 중국 모델이 더 우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 키미 K3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작업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토큰이 들어갑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결국 이거 두 개를 곱해보면 아까 봤던 0.94달러가 나오게 되고, GPT 같은 경우는 1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GPT 5.6 버전이랑 거의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토큰별 단가가 낮다고 해서 업무 총 비용이 낮아지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이 작업을 실행했을 때 검수하는 비용이 또 든단 말이에요. 한 번 틀리면 인간이 한 번 더 봐야 되고 한 번 더 시켜야 되죠. 그러면 시간이 일단 2배로 늘어납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 앞단의 지능일수록 오히려 비용 효율, 가성비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프론티어 랩들의 그 격차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이 이번에 3조급 에이전트 모델을 내놓았다는 점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문샷 AI, 키미 K3를 만든 회사 이름이거든요. 여기 2.8 트릴리언으로 딥시크 4버전 대비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요번에 알리바바의 QN에서도 2.4테라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을 출시하는데, 요것도 이제 페이블 5 다음 수준일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이 잘하긴 합니다. 이게 되게 천재같이 보이지 않나요? 요 창업자들 보시면 다들 엄청 어리거든요. 중국 AI 스타트업 보시면은 진짜 휘황찬란합니다. 그렇게 중국 AI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 환경에 있다고 봐요. 중국 최고의 명문대인 칭화대의 야오반이라는 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 천재들을 기르는 반이에요. 야오치즈라는 튜링상 교수, 이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 AI 천재를 양성하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칭화대에서도 상위 1%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를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AI 관련 창업을 하시고 되게 성공하고 미국 스탠퍼드나 MIT에서 AI 교수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야오반 출신이다라고 하면 미국이건 중국이건 다 엄청난 대우를 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랑 사실 좀 많이 다르죠. 다시 문샷 AI 키미 얘기로 돌아오면 창업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K3는 클로드 페이블 5, GPT 5.6 솔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격차를 보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모델과 GPT 5.6 둘 다 200달러짜리 모델을 쓰고 있고, 정말 AI를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느껴져요. 실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거는 명백히 차이가 난다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났고, 아직까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호평은 있습니다만 아직 클로드나 GPT가 더 낫다라는 판단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 페이블이랑 GPT 5.6 요 모델 자체로서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맞지만, 그 안에 있는 클로드 코드라든지 그 안에 있는 이제 클로드 코드라든지 코덱스 이런 툴들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을 생태계에 락인시키는 효과는 아직까지 미국 AI 랩이 훨씬 뛰어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잠깐 기술 얘기로 돌아오자면, 딥시크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화웨이의 칩으로 훈련 및 추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중국 AI 모델들은 그런 걸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얘네는 화웨이 거 썼다면 무조건 우리 중국 모델로 했어, 내돈내산이야,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그걸 안 썼다는 거는 반대로 엔비디아 모델로 훈련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그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긴 한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미 K3 같은 경우는 2.8조라는 큰 패러미터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NVL72 블랙엘 모델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게 거의 중론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896개 중에 16개 전문가 모델을 사용하는 이 희소 MOE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돌리려면 공식 권고하기로는 64개 이상 가속기 슈퍼노드,
NVL72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게 키미 K3를 훈련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 앞으로 메모리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중치가 2.8조개라고 했잖아요. 2.8조개를 NVFP4 방식으로 양자를 해도 1.5TB의 용량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HBM에 다 들어가느냐? 어림도 없단 말이죠. 어림도 없어요. 그럼 HBM에 안 들어가는 이 커다란 패러미터 값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D램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D램으로 옮기는 것도 안 돼서 결국에는 SSD까지 한 번 더 내려보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KV 캐시 오프로딩이라는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파라미터 값이 점점 커질수록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반도체 지수 1.5% 떨어졌고 나스닥도 1.5%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날 메모리 반도체는 상승을 했거든요. 잘 보시면 원래 나스닥이 1.5%만 떨어져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막 5%씩 폭락을 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왜 시게이트 같은 경우,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승을 했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키미 K3 이런 큰 패러미터 값의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메모리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를 시장이 인정을 했다. 두 번째,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복 사인이 나온 게 아닌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많이 보이는 신호거든요.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희망의 로를 살짝 돌려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 거는 효율이 총소유를 키우는 제번스 효과, 이게 이제 딥시크 사건 때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가 토큰 단가 경쟁으로 인해서 토큰 단가가 낮아지면은 수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P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Q가 중요한 거예요. 단가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씁니다. 요 증가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 총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딥시크 때 정확히 일어났고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AI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핵무기와 같은 전략자산으로 취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중국이 미국 AI를 앞지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소버린 AI라는 정부 AI 입장에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고, 오히려 저는 AI 투자가 이번 키미 사태를 기점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AI를 인질로 잡고 너희 말 안 들으면 AI 수출 통제할 거야? AI 못 쓰게 할 거야? 입맛대로 배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AI를 개발해야겠다라는 수요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국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AI 투자가 결코 없어질 수 없을 것이다.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키미 K3를 말하기 전부터 AI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각종 기술주의 분석들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알파테크 리포트라고 주간 보고서를 이렇게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AI와 광통신, 세미 애널리스트, 여러 가지 ETF 소개도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AI 병목주 종목들 여러 섹터별로 아주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뭐 제가 썼지만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기술과 재무에 대한 보고서를 정말 열심히 써오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월가 리포트 기반으로 만든 건데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다음 AI 병목주들이 뭐가 될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링크를 꼭 한번 눌러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